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노트북은 용도에 맞게 구매하는 게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이 노트북도 인텔 8세대 CPU가 장착되어 있고, 이거 나올 때 당시만 해도 꽤 괜찮은 노트북이었어요.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나름 괜찮아서 게임하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데 계속 게임 사양도 유지되지 않죠. 점점점 시간 지날수록 고사양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작업할 때 좀 부하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도 처음엔 괜찮은데 지금 게임할 때 보면 많이 버벅거려요. 원래 쓰던 노트북이 이제 좀 느려서 이제 노트북을 바꿔야겠다 싶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추천할 만한 노트북을 보여드릴게요. MSI의 GF 시리즈 스워드 GF76이라는 모델인데요. 앞부분에는 드래곤 실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화면이 17.3인치가 들어가서 조금 노트북이 큰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슬림하고, 무게는 2.6kg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었을 때 엄청 무겁다는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노트북을 사용한다면은 백팩에 보통 넣고 다닐 텐데, 백팩에 넣으면은 뭐 휴대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이즈예요. 아래 부분에는 드래곤 아머 패턴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패턴이 좀 멋지고, 아래쪽에 통해서 안쪽 부분에 히트 파이프가 좀 여러 개 보이죠. 히트 파이프도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서 이전보다는 열을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는 구조예요. 이 모델은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프리도스 모델인데요. 운영체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체 가지고 있는 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이제 추가로 구매해서 하면 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은 프리도스 모델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런 게 싫다면은 운영체제가 애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DDR4 방식의 16GB 모델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메모리를 정말 많이 쓰는 작업을 많이 한다 하시면은 32GB가 장착된 모델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게임 정도 하고 뭐 일반적인 작업을 많이 한다 하시면은 16GB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화면은 17.3인치가 사용되는데요. 근데 화면이 엄청 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측면 부분에 베젤이 많이 얇기 때문에 화면이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15.6인치 화면을 보다가 이거 보면은 정말 화면이 커 보여요. FHD 해상도에 IPS 패널 144Hz 지원하는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화면 밝기는 250니트를 지원합니다. 광시야각에 안티 글레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화면의 빛 반사가 적은 타입이라서 눈을 볼 때 좀 눈은 편안한 느낌이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보통 화면이 이 정도에서 멈추는데요. 근데 얘는 더 넘어갑니다. 180도까지 화면을 펼칠 수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뒤집은 다음에 화면을 눕히면은 앞에 있는 사람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타이핑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요. 본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죠.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고, 시프트 키도 오른쪽이 좀 크게 돼 있어서 타이핑하면서 오타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좋은 키보드를 고를 때 윗부분을 이렇게 흔들어 봐서 키캡이 흔들리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요. 키캡이 좀 달가락거리고 흔들리고 눌렀을 때 깊이감이 거의 없는 그런 키보드는 타이핑할 때 좀 불편해요. 근데 이 키보드는 단단하게 잘 잡고 있고, 누르는 깊이감도 적당해서 타이핑을 오래 했을 때 생각보다 오타도 없이 잘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LED가 붉은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게이밍 요소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다양하게 화려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워요. 빨간색 빛이 들어옵니다. 노트북의 터치패드도 중요한데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주 매끄럽게 잘 작동하더라고요. 마우스가 없을 때는 이걸로 다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버벅거리면은 많이 답답한데 이렇게 넘기고 올려봤을 때 아주 매끄럽게 잘 작동합니다. 거의 손가락 끝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i7 12700H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C를 켜봤는데요. i7 12700H는 좀 특이한 형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P코어가 6개, E코어가 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20스레드가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작업관리자를 열어보면 그래프가 20개가 뜨는데요. 예전에는 코어가 10개면은 스레드 2개씩 동작을 해서 20스레드 이렇게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큰 코어가 6개, 작은 코어가 8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6개의 P코어는 2개의 스레드를 가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6개 곱하기 2 하면 12개가 되죠. 그리고 E코어는 1개의 스레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8개. 그래서 12개 더하기 8개. 이렇게 해서 20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크고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P코어가 작업을 담당하고요. 웹서핑이나 간단한 작업들을 할 때는 고효율 코어인 E코어가 동작을 합니다. 코어가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발열도 줄이고 그러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 관리자를 봤을 때도 이전에는 어떤 작업들을 여러 가지 실행시키면은 그래프가 막 날뛰고 요동을 치고 그만큼 소음도 높아지고 좀 많이 느려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은 그래프가 일정하게 높은 건 높지만은 낮은 건 낮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갑자기 실행하더라도 부드럽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시네베치 R23을 돌려봤는데요.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쪽은 거의 다 끝나가는 느낌인데 이쪽은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이죠. 인텔 8세대 CPU가 3549점이 나오는데요. 인텔 12세대 CPU는 16274점이 나옵니다.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CPU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게 확실한데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방식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이전보다 더 좋아졌던 게 여러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할 때 확실히 좀 뭔가 끊어지고 버벅거리는 느낌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작업을 노트북에서 동시에 수행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동작하길 원한다면 인텔 12세대 CPU가 장착된 이 노트북이 확실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 노트북은 RTX 3060이 사용되는데요. 3D마크 타임스파이 테스트를 돌려보면 8213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픽 점수는 7995점 정도 나오는데 뭐 엄청 성능이 낮다고 말하긴 그렇고 성능이 어느 정도 좀 나오죠. 그래서 웬만한 게임은 할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SSD는 마이크론 2450이 사용되는데요. 512GB가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성능을 테스트해보면은 뭐 읽기는 3600이 좀 넘어가고 쓰기가 3300 정도 나오는데 스펙보다는 좀 더 잘 나옵니다. 근데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PCI 익스프레스 4.0 지원하는 고성능의 SSD를 많이 장착하면은 거의 7000MB, 뭐 8000MB 근처까지도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노트북 자체는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고성능의 SSD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장착되어 있는 SSD는 조금 아래급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정도 성능만 해도 훌륭합니다. 뭐 SSD 성능이 떨어져서 뭐 작업할 때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인텔 12세대 CPU가 장착된 이 노트북은 와이파이 6E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 노트북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모드에 장착되어 있어요. 성능 테스트 해보면은 꽤 잘 나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거의 유선급 성능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성능이 잘 나와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옵션은 FHD에 렌더링은 120, 올 울트라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실시간 프레임을 보면 88, 90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의 그래픽카드 뭐 3080 같은 거 장착하면 뭐 110 이 정도는 유지해 주는데요. 물론 그거보다는 아래급 모델이 장착되기 때문에 그만큼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80에서 90 사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니까 약간 옵션 조정하면은 120 정도는 가볍게 넘어줍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크게 문제 없었어요. 영상 편집 작업할 때 4K 영상으로 영상 편집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작업이 부드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꼭 데스크탑 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버벅임이나 끊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주 쾌적하게 잘 작동합니다. 웹서핑을 하거나 블로깅 작업할 때도 괜찮은데요. 키보드 타이핑감도 좋아서 타이핑할 때 좋더라고요. 특히나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작업을 할 때는 팬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작업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넷플릭스로 영상 볼 때도 괜찮은데요. 화면도 크고 시원해서 영상 같은 거 볼 때 좀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나이믹 3D 사운드 기술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운드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영상 보는 재미도 있지만은 사운드도 좋아서 영상 즐길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MSI 센터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도 가능한데요. 게이밍 모드에 있어서 게임할 때 자체적으로 성능을 높여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팬 소음은 적절하게 잘 유지하면서 게임 성능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할 때 상시 전원 연결시켜 놓고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배터리 수명 떨어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스템 진단 설정에 보면 배터리 마스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배터리를 균형해 놓으면은 70% 미만으로 충전하고 80%에서 배터리가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올라오면은 충전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비교적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조용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었고요. 고성능 작업 필요할 때, 게임할 때는 또 성능을 확 밀어주는 그런 노트북이었는데요.
노트북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물론 가격은 낮은 그런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필요한 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 노트북인데 그걸 낮추겠다고 가격을 낮추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노트북을 고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성능이 이 정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작업들 할 때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런 노트북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좀 더 자세한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 되시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